안녕하세요. 하늘버스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이걸 만들었어요. 화폐가 지금 불안한데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고 있죠. 근데 강남 부동산이 안전자산으로 취급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겁니다. 질문 내용이셨고요. 화폐가 상당히 불안하죠. 외화가 지금 오르고 있고, 달러가. 그 다음 뭐 금으로 돈이 뭐 몰리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화폐 개혁이라고 또 이제 한국은행에서 추진을 할 수 있다라는 썰이 막 시장에서 돌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그러면 화폐가 불안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왜 불안하냐가 문제인 거죠. 이유는 경제가 안 좋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경제가 애초에 좋으면요, 화폐가 불안하다는 얘기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경제가 좋은데 어떻게 화폐가 불안해요? 경제가 너무 튼튼하면 화폐가 초강해져서, 옛날 독일이 마르크화 쓸 때 초강력하게 마르크화를 밀어붙여가지고 유럽을 지배한 것처럼 흘러가는 패턴이 돼요. 어떤 분들은 독일이 마르크화를 버렸을 때 뭐 경제가 불안해서 버렸다, 그래서 뭐 유럽연합으로 갔다 이러는데, 유럽연합이 그 독일을 협박해서 그 통일했을 때 당시에 마르크화를 강제화했기 때문에 유로화를 강제화했기 때문에 썼지, 마르크화를 절대 버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분들은 예전에 그 공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은 안 된다 얘기예요. 어쨌든 진행을 더 넘어가서, 이제 강남 부동산이 안전자산이 될 수 있냐? 될 수 있어요. 제한적인 조건에 한해서 말이죠. 일단 안전자산이면 우리는 딱 그거밖에 떠올릴 수 없어요. 금은 안전자산이에요, 무조건. 지구상에 금을 뭐 재련해가지고 뭐 이제 연금술사처럼 뭐 만드는 거 아닌 이상은 금이 지구에서 채굴되는 양이 한정적이에요. 채굴되는 양은 한정적인데 전 세계 각국이 지폐를 뽑아내는 거는 엄청나게 많으니까 당연히 금이 안전자산으로 값어치를 유지할 수 있죠. 금이 또 많았으면, 제한적이지 않고 많았으면 안전자산으로 취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부터 이 뭐 금을 연동하는 금본위제가, 그리고 이제 금이 너무 많았으면 중국처럼 은본위제를 선택하면서 화폐를 값어치를 지켰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금본위제를 깨트리면서 이제 달러 기축 통화 시대를 열었던 거고요. 이제 문제는 아까 이야기의 핵심, 부동산이에요. 과연 이제 강남 부동산 사진에 나와 있는 건 대표적인 음마 아파트죠. 안전자산이 될 수 있냐? 근데 저는 아까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제한적인 가정하에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이 안전자산을 띄긴 띄어요. 그쵸? 왜냐면 재산이, 그러니까 돈이 열심히 찍히는데 강남은 부동산이 찍힐 수가 없잖아요.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돈은 열심히 찍을 수 있는데 강남 음마 아파트를 동일한 장소에 여러 개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막 용적률을 3만 프로 뭐 만들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우리나라 본원 통화량이 장난이 아니에요. 보시면 돈을 2000년도 2년 그 데이터를 갖고 왔지만 2018년도 거까지요. 보면 광의 통화랑 그 협의 통화는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미친 듯이 풀린다는 거예요. 명목상에 한해 하지만. 그러면 이 말은 뭐냐? 돈이 미친 듯이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이만큼 풀렸으면 재산 값어치도 그만큼 올라야죠. 쉽게 100만 원이 서울시에서 돌고 있는데 집값이 1000원이에요. 근데 돈을 많이 찍어서 5년 뒤에
뭐 펀드나 뭐 이런 거 외화를 많이 벌어오고 뭐 해서 뭐 돈을 바꾸고 뭐 이래서 돈을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뭐 아까 100만 원이었나요? 근데 300만 원이 됐어요. 이제 시중에 도는 돈이. 그럼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되면 3배가 뛴 거죠. 그럼 300만 원 시대인데 돈이 도는 시대가요. 아파트가 1,000원이겠어요? 아니면 3,000원이겠어요? 당연히 물가 상승 대비 오르죠. 화폐 대비. 화폐 값어치가 떨어진 만큼 부동산이 오른 거니까. 그쵸? 근데 이제 여기에서 더 핵심은 강남 부동산은 안전자산을 띌 수가 있어요. 쉽게 다음 지도를 보겠습니다. 강남은 한정적이에요. 지역이 막 서울시만큼 크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에 인구가 몰려 있고 산업 기반이 다 이쪽에 있어요. 공장은 없는데 이제 뭐 회사나 이런 데가 많죠. 포스코부터 해서 코엑스도 있고 강남역 사거리 주변에 엄청나게 오피스텔 깔려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냐, 이제 뭐 병원들도 있고 고부가치 산업들, 뭐 연예인분들 사시고, 그 다음 또 백화점도 있고 다양하죠. 그래서 교육도 괜찮죠. 엄청나죠, 교육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남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공급이 많아요? 수요가 많아요? 당연히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수요가 많죠. 근데 왜 강남 부동산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느껴요? 공급이 적어서 그래요. 강남의 아파트가 진짜 막 엄청나게 정말 많으면, 공급이 수요를 따라오면 강남 부동산이 이 가격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공급이 한정적이니까 가격이 그만큼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야기의 핵심, 왜 부동산 중 안전자산이 될 수 있냐? 다른 데는 수요가 공급보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5배가 뭐 화폐가 막 찍었다고 치면 서울시 보통 평균 집값이 4억에서 5억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수요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4, 5억인 거고, 강남은 수요가 뛰어나기 때문에 공급보다 가격이 몇 배 이상을 더 받는 거예요. 실제로 잘 보시면 주거단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파트 단지 일정 지역 빼고는. 그래서 이제 핵심 키포인트는 안전자산을 띌 수 있다. 근데 왜 제한적이냐? 강남이 아파트가, 이제 다시 그 옛날 그림 보시면요, 아파트가 있는데 화폐 값어치가 떨어지면 부동산이 오른다고 아까 얘기했죠. 근데 이거의 원래 이론은 대지 지분이 있을 때예요. 대지 지분이 있으니까 내 땅이 내 땅이니까 뭐 딴 말을 안 하고 이게 내 땅이 왕이잖아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을 쪼개요. 아시다시피. 그럼 한 동에 400명이 산다고 하면 400명이 대지 지분을 쪼개야 돼요. 이게 내가 재산 관리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공동으로 해야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안전자산을 띄는 거예요, 지금은. 그쵸? 돈이 많으신 분들이 사니까 더욱더 그렇죠. 그럼 이 말은 뭐냐? 수요가 워낙 많고 돈 있으신 분들이 여기에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집값이 갑자기 무너지는 거 아닌 이상은 굳건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 예를 들어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지금 정부가 가해도 집값이 안정화 상태인 거예요. 신규 수요가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제가 부동산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지금 이 이야기가 핵심이 자꾸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결론이 뭐다? 안전자산이 그러면 강남 부동산이 될 수 있다? 다음 장에 나오죠. 수요가 공급을 뛰어넘는 상황에서만 강남 부동산은 안전자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깨지면
안전자산이 될 수가 없어요. 그쵸? 대지 지분이 적고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어렵게 설명하지 않잖아요. 이론적으로 대지 지분이 쪼개져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에 투기 수요에 수요가 미친 듯이 몰려 있으니까 공급을 뛰어넘어서 강남부동산이 그만큼 가격이 버티고 지키는 거라 안전자산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면 안전자산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금이 더 뛰어나죠, 화폐랑. 왜냐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상승하면 좋죠. 근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100% 안전자산이 될 수는 없죠.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요렇다 얘기입니다. 설명이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